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 말하지 못하는 마음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던 스킨십도 이제는 아내가 피곤하다며 슬며시 몸을 피하는 일이 잦아졌을 수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를 꺼트릴까봐, 또 싫다는 표정을 보게 될까봐 한 번 더 손을 뻗는 것이 망설여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아내가 좋고 함께 가까워지고 싶은데 혹시 나를 더 이상 남편이 아닌 부담으로 느끼는 건 아닐까 하는 서운함이 스며들기도 하지요. 오늘 영상은 그 조용한 불안과 서운함을 그냥 참고 넘기지 않고 차분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내의 반응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하셨다기보다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부분을 이제부터 천천히 배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먼저 여성의 몸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아주 부드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를 모른 채 서두르기보다는 어떻게 말을 건네고 어떤 속도로 기다려 주어야 아내가 편안해지는지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위에서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침대 밖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어떻게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다시 가까워지게 만드는지 일상 속 비밀 지도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다는 희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차분히 이해하시면 여러분 부부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더 편안한 친구이자 든든한 연인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파트 하나. 아내의 거절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신호입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들어서면 부부 사이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초반 김영수 어르신 부부도 그랬습니다. 김영수님은 늘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막상 밤이 되어 가까이 가면 아내가 조용히 몸을 돌리거나 오늘은 좀 피곤해요 라고 말하며 슬며시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김명수님의 마음 한켠에는 내가 싫어진 건가, 남편으로서 매력이 없어졌나 하는 서운함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정숙 여사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69살,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이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는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혈압약과 당뇨약을 함께 먹으면서 온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뻣뻣해지고 아랫배와 골반 쪽이 묵직하게 불편한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을 싫어서가 아니라 몸이 예전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가까워지는 상황이 두렵고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숙 여사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해서 끝내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음이 식었나 보다라고 오해하고 아내는 내 불편함을 이해 못할 거야 라고 단정 지으면서 서로의 침묵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높아져 갔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노년이 되면 여성의 몸이 젊을 때와는 아주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조금만 스킨십을 나누어도 금방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와 주던 분들도 나이가 들수록 호르몬 변화와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로 인해 몸이 서서히 굳어지고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여성의 몸은 갑작스러운 자극보다 온도가 천천히 오르듯이 마음과 근육이 함께 풀리는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차가운 손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깜짝 놀라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려주면 편안하게 적응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갑자기 다가가면 몸이 놀라고 긴장부터 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불편감과 두려움은 단순히 하기 싫다는 감정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몸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 신호가 나를 거절한다는 메시지로 들리기 쉬우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을 이해해 주는 것이 노년 부부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성의 성적 반응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서히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몸이 먼저 긴장을 풀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고 피부가 따뜻해지고 감정이 차분해지는 순서로 단계가 천천히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젊을 때는 이 과정이 비교적 빨리 지나가서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길어지고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에는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피부와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져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자극을 받으면 통증이나 화끈거림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몸을 피하거나 오늘은 좀 힘들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순간은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아직 편안해질 준비가 덜 되었다는 보호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나만 밀어낼까? 나만 바보가 된 기분이라고 느끼면 마음이 점점 닫혀가고 결국 서로를 피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화면에는 여성의 몸을 자극적으로 그리는 대신 감정의 온도가 차가운 상태에서 따뜻함, 그리고 편안함으로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그린 감정 온도계 같은 인포그래픽을 보여주면 몸과 마음의 변화를 훨씬 부드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아내의 거절을 사랑이 식었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절처럼 느껴지던 순간들을 아직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다시 해석해주면 같은 장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김영수 님도 어느 날부터는 아내의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또 나를 피하네라고 생각하는 대신 오늘은 몸이 많이 피곤한가 보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더 편해질까를 먼저 떠올리려 노력했습니다. 그 마음을 바꾼 순간부터 대화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몸은 어때? 어디 불편한 데는 없어요? 라는 한마디에 이정숙 여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사실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무서웠다고 처음으로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해를 내려놓고 몸과 마음의 신호를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부부 사이에는 솔직한 이야기가 오갈 자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 부부 관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내가 왜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남편이 어떻게 준비를 도와주고 아내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본문 파트 2. 노년 여성의 몸 이해하기, 통증을 줄이는 준비 시간과 건강 체크. 부산에 사는 60대 중반 최정자 여사는 몇 해 전부터 밤 시간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다가오면 쑥스러우면서도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몸도 천천히 그 분위기를 따라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스킨십인데도 아랫배가 뻐근하고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쓰라린 느낌이 찾아왔습니다. 관계를 나누고 난 뒤에는 서너 날씩 소변을 볼 때 찌르는 듯한 따가움이 생기기도 해서 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까다로워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혹은 더 이상 여자다운 아내가 아니라는 느낌을 줄까봐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정하게 다가오는 순간마다 오늘은 좀 힘들어요. 내일은 어때요? 라는 말로 슬며시 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실망하고 서운했지만 최정자 여사는 그 순간마다 이러다가 혹시 남편이 나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또 다른 두려움도 함께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년 여성의 거절 뒤에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말로 표현되지 않은 통증과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장면에서 화면에는 노년 여성의 고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드러운 그림과 함께 갱년기 이후 아랫배의 묵직함, 안쪽의 건조함, 소변 시 따가운 느낌 같은 자막이 조용히 떠오르면 시청자분들이 내 이야기처럼 느끼며 공감하시기 좋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면 여성의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아도 안쪽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던 자극도 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진 뒤에는 쉽게 상처와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우울감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 역시 혈액순환과 점막 상태에 영향을 주어 몸이 예전만큼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과 똑같은 속도와 방식으로 다가가면 마음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도 몸은 긴장과 거부감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여성의 몸은 갑자기 스위치를 켜듯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난방이 서서히 켜지는 방처럼 시간을 두고 따뜻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먼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숨이 고르게 쉬어지고 몸의 긴장이 조금씩 풀려야 비로소
안쪽에도 충분한 윤활이 생기고 자극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이 준비 시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으면 같은 자극도 통증이 되어 돌아오고 그 기억이 쌓이면 다음에는 시도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그러니 파트 제목처럼 노년 여성의 거절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직 내 몸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라는 조용한 신호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때 화면에는 혈압, 혈당, 심장질환, 복용 중인 약 이름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노년 여성 건강 점검표 인포그래픽을 띄워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스스로의 몸 상태를 자연스럽게 떠올려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몸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는 태도입니다.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깨나 허리를 살살 안아주고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먼저 풀리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목적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산책을 하듯이 천천히 걸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 시간 동안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스킨십이 오히려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따뜻한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거나 손가락을 가볍게 마주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때 아내가 오늘은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거절로 받아들이기보다 몸이 보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푹 쉬어요. 내일이나 모레 몸이 편한 날에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봐요. 라는 남편의 한마디는 아내의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보호막이 됩니다. 이렇게 존중을 경험한 아내는 다음에 몸 상태가 조금 나아졌을 때 오히려 먼저 오늘은 몸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용기를 내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 컨트롤되지 않는 혈압이나 혈당 같은 증상이 있다면 무리한 시도보다 먼저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화면 아래쪽에 혈압, 당뇨, 심장질환, 복용 약물 상태 점검이라는 자막을 조용히 띄워드리면 시청자분들이 한 번 더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거나 아랫배와 안쪽의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혼자서 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정자 여사도 결국 용기를 내어 동네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의사는 노년 여성분들 중에 비슷한 고민으로 오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라는 말로 먼저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진료를 통해 질건조와 점막 약화, 약물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 등이 겹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에 맞는 보습제와 윤활제,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의 가능성까지 차분히 안내받았습니다. 남편도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아내가 얼마나 아픈 몸으로 참고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여보, 이제 우리 둘 다 혼자 참고 버티지 말고 아프면 같이 병원 가요 라고 말했고 그 한마디가 최정자 여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윤활제나 치료제를 사용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이 들며 바뀐 몸을 돌보는 자연스러운 방법일 뿐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병원 복도에서 나란히 앉아 상담을 기다리는 노년 부부의 뒷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나 영상이 함께 보이면 시청자분들도 나도 한 번쯤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을 편안하게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 시간과 의료 도움으로 통증을 덜어내기 시작하면 그제야 비로소 마음을 나눌 여유도 조금씩 생겨납니다. 이제 몸의 준비를 도왔으니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몸의 변화를 솔직하게 나누고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기 위해 어떻게 말을 건네고 마음의 문을 여는 대화를 시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파트 셋다.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서두르지 않는 소통 습관. 부부 사이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건네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남편 입장에서 보면 그저 오늘은 같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낸 것뿐인데 아내 귀에는 오늘은 꼭 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는 좀 어때? 라는 말이 부탁처럼 들리려면 그 앞에 하루 동안의 안부와 공감이 먼저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미 기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급한 목소리로 툭 던져버리면 아무리 같은 표현이라도 아내는 마음이 급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여보, 오늘은 어떠세요?
요즘 몸이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건네면 그 안에는 상대의 몸 상태를 묻고 싶은 진심이 담깁니다. 똑같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라도 당신이 편한지 먼저 알고 싶다는 분위기가 느껴지면 부담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서로 피곤해서 간신히 침대에 누운 순간이 아니라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대화가 오갈 때 자연스럽게 몸 상태와 마음을 묻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거절당할까 박엄나는데 이렇게 미리 꺼냈다가 정말 안 된다고 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막상 불을 끈 뒤에야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가 더 크게 상처받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때 화면에는 같은 문장이라도 말풍선과 표정 아이콘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보여주는 대화 자막 그래픽을 띄워드리면 말투와 타이밍이 아내 마음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눈에 이해하시기 좋습니다. 말을 바꾸고 묻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집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라는 한마디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나와 동등하게 존중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편한 속도로 천천히 가요. 내가 너무 서두르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라고 덧붙이면 부탁이 압박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아내는 적어도 혼자 참아야 한다는 느낌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나누는 동안에도 아내의 표정과 호흡, 몸짓을 살피는 눈길이 필요합니다. 얼굴이 조금 굳어 보이지는 않는지, 숨이 더 가빠지는 것이 흥분 때문인지, 불편함 때문인지를 살피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머릿속으로 혼자 추측하는 것보다 여보, 지금 느낌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가요? 라고 직접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좋은지, 불편한지, 중간인지만 편하게 말해주세요. 내가 거기에 맞춰볼게요. 라는 말은 아내에게 큰 안심이 됩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천천히 맞춰볼게요. 불편한 데 있으면 솔직히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미리 마음속에 적어두셨다가 꼭 필요한 순간에 꺼내보셔도 좋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했다가 정말 불편하다고 하면 어쩌나 그 말 자체가 거절로 느껴져서 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솔직한 대답을 함께 듣는 순간부터 둘의 관계는 조금씩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화면에 실제 부부의 대화처럼 보이는 자막과 함께 웃는 얼굴, 걱정하는 얼굴, 안도하는 얼굴, 아이콘을 번갈아 보여주면 감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들이 어느 날 한 번 하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서두르지 않는 소통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어때요? 라고 하면 아내도 당황하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마다 묻고 듣는 연습을 해두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은 몸이 좀 무거워요. 마음은 괜찮은데 허리가 조금 아파요처럼 몸 상태를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면 어느 날은 오히려 아내가 먼저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과정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연습입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이 편해야 나도 편하다는 마음으로 묻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가 쌓이면 부탁의 압박으로 들리던 예전의 패턴이 조금씩 바뀝니다. 말투와 타이밍이 달라지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관계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시간으로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의 속도를 맞추는 대화 습관이 자리 잡으면 노년의 부부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가 시작되기 전과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 속도를 맞추고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관계가 끝난 뒤의 짧은 시간, 그 중에서도 특히 10분이라는 순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간이 앞으로의 부부 사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파트 넷, 관계 후 10분의 기적, 포옹과 한마디가 만드는 평생 기억. 관계가 끝난 뒤의 시간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아내의 몸과 마음에는 방금 전의 긴장과 설렘, 그리고 약간의 수치심과 불안까지 여러 감정이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 여운은 따뜻한 기억이 되기도 하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기억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남편들은 관계가 끝나자마자 불을 켜고 몸을 휙 돌려버리거나 말없이 화장실로 가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침대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고 바로 뉴스나 영상을 보면서 금세 다른 세상으로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편하게 쉬자라는 뜻일지 모르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조금 전까지 함께했던 시간이 마치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갑자기 혼자가 된 것 같은 허전함과 쓸쓸함에 휩싸입니다. 특히 평소에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남편일수록 이런 행동은 아내에게 당신이 아니라 이 행동 자체만 필요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따뜻한 조명 아래 나란히 누워 있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노년부부의 실루엣을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 작게 벌어진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함께 멀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자막으로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끝난 뒤 10분만 다르겠으면 부부 사이의 기억이 아주 따뜻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마무리된 직후에 남편이 먼저 천천히 숨을 고르고 아내 쪽으로 몸을 돌려 조용히 안아주며 여보, 오늘 고마웠어요. 나는 참 편안했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아내의 마음속에는 깊은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이 한마디에는 방금 전의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확인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몸이 아직 예민하고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순간에 누군가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괜찮았는지 힘들었던 곳은 없는지를 물어봐주면 긴장되어 있던 마음이 스르르 내려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다시 강한 자극을 주거나 장난을 더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휴식과 숨 고르기입니다. 아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어 주거나 손을 꼭 잡고 몇 분간 말없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이 시간은 안전했다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실수를 했던 남편들이 이 부분을 바꾸고 나서 관계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은 관계 후에 늘 바로 일어나 담배를 피우러 나가곤 했습니다. 아내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이 담배꽁초처럼 버려지는 기분이 들어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담배를 참아보고 대신 조용히 옆에 누워 아내를 끌어안고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참 따뜻하네 라는 말을 건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날 이후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남편도 20분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따뜻한 노란 조명 아래에서 포옹하는 노년부부의 실루엣과 함께 잔잔한 음악이 흐르도록 화면을 구성하면 시청자분들의 마음에도 편안한 여운이 남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보다도 더 하려는 욕심보다 지금 이만큼으로 충분하다는 만족이 중요합니다. 절정 이후 여성의 몸은 잠시 매우 예민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시 강한 자극을 주면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끝난 직후에는 자극보다는 포옹과 휴식 그리고 조용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보, 어디 불편한 데는 없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할까요? 같은 질문은 아내의 입을 열게 해줍니다. 남편에게도 이 시간은 자신의 불안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숨을 고르는 쉼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내가 만족했는지보다 우리 둘이 함께 편안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쓰면 좋습니다. 이렇게 10분을 함께 잘 마무리하고 나면 다음에 관계를 시작할 때 부담과 긴장이 훨씬 줄어듭니다. 아내의 몸과 마음은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끝까지 안전하다는 기억을 가지게 되고 남편 역시 조금만 더 천천히 가도 우리는 충분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관계는 시작과 진행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마무리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관계 후에 10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하게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력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침대 밖에서의 24시간, 평소 일상 속에서 흘러나오는 다정함과 배려입니다. 본문 파트 5, 침대 밖 24시간의 다정함 최고의 정력제는 일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침대 위에서의 시간만 떠올리지만 사실 그 시간을 좌우하는 힘은 하루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작은 장면들에서 나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잘 잤어요 라고 건네는 한마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컵을 하나 더 꺼내 아내 앞에 조용히 내려놓는 손길, 식사 후에 말없이 그릇을 싱크대로 옮기는 아주 작은 움직임들이 아내 마음속에 사랑의 땔감을 차곡차곡 쌓아줍니다. 서울에 사는 69살 박동수님은 젊을 때 내내 일에만 매달려 살다가 정년 퇴직 후에야 비로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예전처럼 아내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막상 손을 뻗으면 아내가 어색해하며 몸을 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박동수님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낮에는 말 한마디 없다가 밤에만 갑자기 다정해지면 마음이 따라갈 틈이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박동수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위한 다정함이 아니라 하루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다정함이 먼저였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 부분에서 화면에는 아침, 낮, 저녁을 상징하는 작은 아이콘이 차례대로 나오면서 각 시간대마다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행동들을 자막으로 함께 보여주면 시청자분들이 나도 오늘 한 가지만 해볼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66살 정해철님 부부의 하루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정해철님은 퇴근 후 집에 오면 말없이 TV 앞에만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갑자기 아내에게 다가가곤 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무뚝뚝하고 차갑게 지내다가 밤에만 갑자기 살갑게 변하는 이 패턴은 아내에게 이 사람에게 나는 낮에는 식사 준비해주는 사람이고 밤에만 여자로 보이는구나 하는 서운함을 남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의 표정 속에 쌓여있는 서운함을 보고 정해철님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펼치기 전 어제는 좀 잤어요. 어디 안 아픈 데는 없어요? 라고 먼저 묻고 점심 무렵에는 시장을 다녀온 아내에게 무거웠을 텐데 고생했어요? 라고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고 저녁 식사 후에는 그릇 몇 개라도 직접 씻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에는 TV 소리를 조금 줄이고 옆에 앉은 아내의 손을 슬며시 잡으며 오늘 하루도 같이 버텨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큰 이벤트나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 곳곳에서 쌓은 작은 친절이 어느 순간 아내의 마음속 장작더미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밤이 되었을 때 아내의 표정과 몸짓이 전과는 아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관계의 온도를 올리는 것은 침대 위에서의 기술이 아니라 침대 밖에서 이어지는 24시간의 다정함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시장을 함께 보는 모습, 공원을 나란히 걷는 노년부부의 짧은 영상 클립들을 연결해 보여주면 이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실감이 더 잘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만약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가볍게 눌러두시고 떠오르는 가족이나 지인 한 사람을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71살 이성우님은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제 와서 성격을 바꾸는 건 무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보니 꼭 성격이 크게 바뀌어야만 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건네며 오늘은 어디 나가는 데 없어요.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라고 묻는 것. 점심 무렵에 아내가 허리를 두드리며 힘들어할 때 잠깐 앉아서 쉬어요. 이따가 같이 마트 다녀오죠. 라고 말해주는 것. 저녁에 TV를 보다가도 중요한 장면이 끝나면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고 아까 그 얘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을 일주일 한 달씩 이어가다 보니 아내의 얼굴에 서려있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숨 쉴 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준비해 보여줄 필요 없이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음을 표현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고의 정력제는 몸을 힘들게 하는 약이나 과장된 비법이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말을 걸고 손을 잡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일은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자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는 TV를 보면서 아내 손을 한번 잡아봐야지처럼 아주 작은 목표 하나만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우리의 노년이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바꾸면 좋을지 한눈에 보이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문 파트 6. 건강한 노년부부 관계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이제부터는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작은 체크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몸 건강, 마음과 대화, 생활 습관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몸 건강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아랫배가 심하게 뻐근하거나 안쪽이 유난히 쓰라린 느낌이 반복되는지, 관계 후에 소변을 볼 때 찌르는 듯한 통증이 며칠씩 이어지는지, 평소에도 질 주변이 너무 건조하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거나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고 혈압이나 혈당이 요즘 들어 잘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병원에서 자주 듣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자주 겹친다면 혼자 참으면서 버티기보다 산부인과나 비뇨의학과 또는 주치의에게 솔직하게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를 아예 포기하자는 뜻이 아니라 앞으로도 서로를 더 오래 편안하게 품어주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화면에는 몸 건강을 점검하는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한 줄씩 떠오르면서 통증이 반복될 때, 호흡이 지나치게 힘들 때, 혈압과 혈당이 불안정할 때처럼 병원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는 신호들을 부드러운 색감의 인포그래픽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스스로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는 용기야말로 건강한 노년부부 관계를 위한 첫 번째 체크 항목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마음과 대화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무엇인지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오늘은 어때요? 라는 단순한 질문 대신에 여보, 오늘 하루는 몸이 어땠어요? 어디 많이 힘든 데는 없었어요? 라고 묻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또 오늘은 내가 조금 더 천천히 맞춰볼게요. 불편한 데가 있으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말을 준비해 두셨다가 용기가 날 때 조심스럽게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도중에도 혼자서 눈치만 보지 마시고 지금 느낌은 어때요? 괜찮아요? 아니면 조금 불편해요?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보셨으면 합니다. 아내가 오늘은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또 그래라고 반응하기보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푹 쉬어요. 몸이 편한 날에 천천히 다시 생각해봐요. 라고 받아들이는 태도 자체가 마음과 대화 체크리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화면 아래쪽에 오늘 저녁에 써볼 수 있는 한 문장이 자막으로 하나씩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당신 몸이 먼저입니다.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내가 속도를 맞추겠습니다. 같은 문장이 조용히 흐르면 시청자분들이 바로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지금 이 순간 잠시 화면 아래를 내려다보셨다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생각나는 가족이나 친구 한 분에게 공유까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같은 고민을 가진 또 다른 분들에게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부부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역은 생활 습관입니다. 건강한 노년 부부 관계 체크리스트의 마지막 줄은 언제나 일상에서의 다정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이번 주 안에 한 번쯤 실천해 볼 수 있는 작은 데이트를 하나 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울에 사신다면 집 근처 공원이나 한강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나누는 것도 훌륭한 데이트입니다. 부산에 계신다면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를 함께 걷거나 시장에 같이 가서 장을 본 뒤 집에서 간단한 안주를 만들어 나눠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주나 다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동네 도서관이나 작은 카페를 찾아가 조용히 앉아 예전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멀리, 비싸게, 거창하게가 아니라 둘이 나란히라는 점입니다. 체크리스트의 생활 습관 항목에는 아침에 짧은 안부 인사 나누기, 하루에 한 번은 먼저 손잡아 보기, 이번 주 안에 30분이라도 함께 걷기처럼 작은 목표들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침, 낮, 저녁을 나타내는 24시간 루틴 아이콘과 함께 시장을 같이 보는 모습, 공원을 걸으며 웃는 노년 부부의 영상이 화면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 건강, 마음과 대화, 생활 습관 세 가지를 한 번에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기보다 오늘은 몸을 한 줄 점검해보고
내일은 말 한마디를 바꿔보고 이번 주에는 작은 산책 약속을 잡아보는 식으로 한 가지만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부드럽게 정리하고 여러분 각자가 오늘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 한눈에 보이는 형태로 다시 짚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돌아보면 아내의 거절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사실은 몸과 마음이 보내던 조용한 신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아직 준비가 덜 되었고 통증이 두렵고 마음이 따라갈 시간이 필요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그 신호를 상처가 아니라 안내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몸의 변화를 이해하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함께 만들어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조심스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속도를 맞추려는 노력은 기술보다 훨씬 깊은 신뢰를 쌓아줍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 짧은 시간이 아니라 침대 밖이 14시간 동안 이어지는 작은 다정함과 존중이 결국 부부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지금까지의 습관 때문에 속상하고 서운했던 날들이 있었더라도 오늘부터 조금씩 방향을 바꾼다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느냐입니다. 서로를 향한 미안함과 서운함을 조금 내려놓고 오늘 한 번 더 안아주고 한마디 더 고맙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노년의 부부관계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따뜻한 친구이자 설레는 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과 지인께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부부에게 작은 희망과 용기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치료 중인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